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매트와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합성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매트는 트랙 매트라고 해서 타임라인 패널 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트랙 매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매트에 대한 4개의 다른 옵션이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컴포지션을 열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진 않지만 일단 이론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와 같은 방식은 우리는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익히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블루 스크린이나 아니면 그린 스크린 등을 사용해서 영상을 합성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은 요즘 영화 제작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효과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는 그린 스크린이나 블루 스크린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음 배경과 합성해서 최종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거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매트는 어디에서 어떻게 매트를 적용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이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매트는 타임라인 패널에 위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트는 하나의 매트 이미지와 반드시 소스 이미지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매트는 동영상으로도 매트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에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존재하고 트랙 매트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2개 이상의 레이어가 있어도 매트는 2개의 레이어에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의 레이어와 자신의 레이어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의 적용은 알파 매트, 알파 인버티드 매트, 루마 매트, 루마 인버티드 매트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를 적용할 이미지 소스를 제작을 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좌를 들으시는 중에 본인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포토샵이 없으시면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항상 업로딩을 시켜드리니까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제 강의를 보시면서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저와 함께 포토샵을 구동하셔서 실제로 루마 매트에 적용될 것과 알파 매트에 적용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포토샵을 구동을 했고요. 파일에서 뉴 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이즈는 320에 240, 72 dpi의 RGB 컬러의 화이트 값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서 스테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간단하게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도구 툴을 누르신 다음에 상단에 여러분 글자의 모양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저는 노란색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자를 적당하게 약간 좀 두꺼운 글씨로 여러분 모션 그래픽이라는 그 모양 형태를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랑 똑같이 만드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션 쓰시고 그래픽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배경색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좀 앱팩에서 또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흰색으로 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좀 바꿔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경색을 다시 더블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 있는 그 스펙트럼에서 빨간색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채도와 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Alt 키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글자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파 매트와 알파 인버티드 매트는 포토샵 이미지에서 알파를 포함, 즉 알파 채널을 포함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알파 채널을 구현하지 않고 투명하냐 투명하지 않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저장해서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트 부분은 이 매트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마스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매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가 애프터 이펙트를 배울 때나 또는 프리미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서 가장
혼돈하기 쉽고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채널이라는 패널에서 알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저하고 같이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알파 채널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모션 그래피라고 나와 있는 이 글자 모양대로 알파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로 글자의 썸네일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널 패널을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알파 채널을 만들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제일 밑에 알파 1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정색 바탕에 흰색의 글자 형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제 포토샵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이라는 것은 색상의 고유한 값을 가지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다가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파 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포토샵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신 다음에 다시 RGB 아이콘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로 다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부분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 영역을 해제하실 때는 컨트롤 키와 그 다음 플러스 영문키 D키를 누르면 디셀렉트해서 선택 영역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알파 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보편적으로 포토샵에서 다른 여타 그래픽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알파 채널을 포함한 파일로 저장할 때는 확장자가 타가 파일로 저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 이 포맷 형식에서 제일 밑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TARGA라고 나오는 타가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를 저와 같이 A라고 하겠습니다. 자, 매트 A라고 하겠습니다. MATT 매트 A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A라고 저와 함께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장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 예제 파일을 등록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나중에 다 업로딩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타가 옵션에서 반드시 32비트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알파를 포함한 파일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24가 체크가 돼 있는데 이것을 32비트의 픽셀로 저장을 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를 누르시고요. 똑같이 포맷 형식은 D에다가 타가 파일로 저장하시고 이거는 매트 B라고 하겠습니다. B, 대문자 B 쓰고 OK 저장 누르시고 마찬가지 32비트의 픽셀 퍼 픽셀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OK 버튼. 자, 그러면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A로 했고 하나는 제가 B로 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빨강색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노란색으로 이렇게 채워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저와 같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구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파 매트와 루마 매트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컴포지션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N을 누르시거나 뉴 컴포지션을 누르셔서요. 여기다가 저는 오늘 매트 작업을 하는 거니까 MATTE 매트 활용하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320에 240, 스퀘어 픽셀 30프레임에 5초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배경색이 저와 다른 색으로 지정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검정색이 되실 텐데요. 그럴 때는 컴포지션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인 컨트롤과 Shift B키를 눌러서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당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파 채널을 이용해서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매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왜 매트 A와 매트 B 값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드렸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배경 없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매트 A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가 파일이기 때문에 매트 A를 클릭을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알파 채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이 인터프리터 푸티지라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알파 채널을 어떤 식으로 불러올 것인가에 관련된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A와 B로 나눴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파 채널이 무시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이그노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만 두 번째 스트레이트 언매티드라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 멀티플리드 매티드 위스 칼라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매트 A와 매트 B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언매티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매트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분명히 저장할 때는 무슨 색이요? 배경이 빨강색이었다가 그 다음에 글자색만 노란색이었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타가 파일을 임포팅을 해가지고 가져왔더니 그 빨간색의 배경이 날아가고 뭐만 글자 영역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말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채널에 나와 있는 이 값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1이라는 이 채널 값을 가지고 있는 소스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임포팅을 해가지고 들어올 때 이그노를 제외한 그쵸? 이그노를 제외한 그 모양 형태에서 뭐 프리 멀티플라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그 스트레이트 언매티드라는 값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배경이 사라지고 배경이 사라진 형태가 들어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경이 사라지고 글자나 아니면 이미지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배경이 투명하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세히 제가 400%로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패널에 보시면 여기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200%나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보면 여러분 글자 바깥쪽으로 어떤가요? 이렇게 빨간색이 살짝 묻어서 들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매트 B를 클릭을 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스트레이트 언매티드가 아니라 프리 멀티플라이드 매티드 위스 칼라라는 걸 클릭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트 B를 그대로 A에다가 그대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살짝 옆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좀 눈에 좀 보이시려나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매트 A에서 가져왔을 때는 좀 전에 배경이 살짝 묻어났었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그 빨강색의 배경이 살짝 묻어났는데 매트 B를 가져올 때 우리가 프리 멀티플라이드 매트라는 것을 가져오니까 이것은 깔끔하게 가져온 걸 보실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배경이 묻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임포팅을 했을 때 어떻게 좀 깔끔하게 가져와야 되겠다. 즉 결국은 프리 멀티플라이드는 알파 방식이 가장 호환성이 좋고 이미지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에 반해서 스트레이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 품질이 좀 저하되는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져오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투명하게 가져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왔을 때 그 알파 채널, 이 인터프리트 푸티지라는 명령,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확장이 됐는데 일단 이렇게 나왔을 때 이그놀과 스트레이트와 그 다음에 프리 멀티플라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파일들은 이 임포팅이 될 때 배경은 다 날아가고 실질적으로 그 실 데이터들만 들어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강좌에서 루마 매트와 알파 매트를 정확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